안녕하세요. 컴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금일 실전 코칭 주제는 코로나19가 가정부라 키웠나? 작년 이혼 상담 전년보다 9% 늘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40년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한 부부 중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3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세계에서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죠. 최근 우리나라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9위라고 하니 이혼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환산해 보면 하루에 약 30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이혼율마저 올라간다면 가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혼으로 치달을 때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물가 상승, 고금리, 고환율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는 가정생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고 다툼이 확산된다면 파경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죠. 사전에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물론 이혼 그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물론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아이들의 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 이혼이 가져오는 사회적 시선 등 또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이라는 선택으로 가기 전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연령별 이혼 상담 비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여성의 연령별 이혼 상담 비율은 40대, 60대, 50대 순으로 많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60대에서 이혼 상담이 많은 것을 보아 황혼 이혼의 증가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하단의 그래프를 볼까요? 하단의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의 이혼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부당 대우, 예를 들면 폭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타로서 장기 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측의 남성의 경우에는 기타로 장기 별거, 성격 차이, 배우자의 이혼 강요 등이 많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네요. 자, 그러면 세부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60대 이상 남녀의 황혼, 이혼 상담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20년간 60대 이상 이혼 상담 비율을 보면 여성은 2001년 4.5%에 불과했으나 2011년 9.2%, 지난해 25.7%로 급증했다. 남성은 2001년 7.7%, 2011년 15% 늘어났고 다시 지난해 47.7%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년 만에 여성은 5.7배, 남성은 6.2배로 증가한 셈이다. 노년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의 폭력이 줄지 않고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으로 퇴근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늙어서도 퇴직할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노년 남성의 경우 경제력이 떨어지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 박탈감 등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네, 참 슬픈 기사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어느 부부도 평탄하게 살아가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죠. 가치, 종교, 이상향, 돈, 섹스, 아이 양육 등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부부 생활 초기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말다툼은 서로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되고 지지 않으려는 자기 주장에 논리를 더입히게 됩니다. 이때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더욱 크게 쌓이게 되겠죠.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는 바로 서로의 차이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조그만 차이나 티끌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혹은 문제로 보일지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죠. 어차피 말을 해봐야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배우자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중시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배우자의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는데 이부자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든지 세수나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깔끔하게 않는다든지 식사 준비나 설거지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바쁘다고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퇴근 후에 집안일을 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자는 것 등 끝이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양육은 매일 반복되는 전쟁과 같은 하루죠. 거기다 직장일로 힘들거나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짜증은 배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아프거나 피곤해도 저녁을 준비하고 애들 밀린 숙제나 집안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대부분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아내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며 직장일을 핑계로 돌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남편은 쫓겨나기 십상이겠죠. 회사 일처럼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도 같이 해야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내보다 남편들의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이 건성건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도와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럼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남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건성건성한다는 자체가 주도성이 없고 책임감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태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이나 외부 일에 더 관심이 많죠. 인류학적으로도 남자들은 옛부터 외부의 적이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투쟁과 싸움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옛부터 내려온 이러한 성향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길은 서로의 역할과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면 더욱 좋은데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을 바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누구나 여성분들이 볼 때 남성분들이 하는 일이 성이 차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방 청소가 성이 차지 않더라도 먼지 속에서 같이 살다 보면
남편들이 조금씩 제대로 청소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집안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게 되면은 못하는 점, 부족한 점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배우자는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인생 최고의 파트너다. 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냐이죠. 오늘날 많은 직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중시합니다만 위계 질서와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조직에서 수평적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부장적 성향을 가진 가정은 배우자를 상명하복의 종접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처럼 일반적 소통, 폭언, 강요,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닌 것이죠. 배우자는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파트너인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신뢰와 우정이 중요하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기본 바탕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서로가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아내를 때로는 직장의 동료처럼 존경하는 친구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친한, 친한 친구 사이에도 가끔씩 막말이나 일반적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때로 남편들은 폭군처럼 돌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겠죠. 처음에는 말로 다투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가혹행위로 발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남성의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조짐이 발생되기 이전에 경고와 알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폭력이 행사된다면 맞대응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넘치는 언행을 하는 사람과는 일시적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방법으로 오픈된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현장을 잠시 떠남으로써 서로가 냉정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각기를 가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활용해서 간단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행동이었다면 상대방이 먼저 양해나 사과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다시 결혼 생활을 연속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서로가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절제와 배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부부 싸움이나 갈등에서 내가 집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해서 말다툼으로 발전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오겠죠. 그럴 때 먼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는 아내가 많이 양보하지만 40이 넘었으면은 제가 주로 물러났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내의 의견이 많던 경우가 많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대부분 부부싸움의 원인은 돈이나 투자, 자녀 양육, 부모님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나 성격의 차이가 가정 생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제 경우를 보았을 때 부모님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갈등이 가끔씩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행동을 할지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균형을 찾게 되었죠. 갈등이나 문제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조율해 가면서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부부싸움은 물로 칼비기이죠.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나칠 경우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오해하는 행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줄 때 갈등과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게 부부관계에서는 이기는 첫 개입니다. 자, 부부관계란 독립된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함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환율, 금리, 물가 상승은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의 위기를 더욱 정복시킬 것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빚을 진 가정에서는 혹독한 시련이 닥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질 때 작은 티끌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이나 문제가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란 울타리의 두 기둥은 잘 버텨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이처럼 바람 앞에 촛불이 흔들린다면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자녀 관계나 가족 울타리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금일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